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레이너라면 알아야 할 모든 수업에 대한 자신감 시간입니다. 실제 사례별로 알아보는 현장 중심 케이스 해결 방법이고요. 제 강의의 포커스는 선생님들께서 책에서 공부하셨던 것과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해야 하는 것들 사이에 있던 벽을 허물어 들여서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바로 써먹으실 수 있을지에 대한 지식들을 어렵고 복잡한 내용 빼고 정말 쉽고 재미있게 강의 형태로 준비한 시간이고요. 그렇게 되셨을 때 결국 어떤 회원이 와도 두렵거나 당황하시는 거 없이 모든 수업에 대해서, 모든 회원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에필로그라고 하죠. 파트 0입니다. 복부 운동을 어떻게 가르치셔야 되는지 초보 트레이너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것들이 실제 현장에서 위기로 다가오실지, 어떤 상황에서 당황하실지,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 토대로 주변 선생님들에게 많이 물어봤던 것들을 토대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올릴 강의들입니다. 이제 초보 트레이너분들이라면은 이제 웨이트를 시키실 때 어떤 위기 상황 그리고 당황하실 만한 상황이 실제 수업 현장에서 일어날지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고요.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쉽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가르쳐 드려야 하는지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 첫 번째 시간이 바로 복부 운동 가르치시는 방법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복부 운동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복부 운동 가르치실 때는 이 세 개가 키워드 같아요. 말아주고, 버텨주고, 볼록 홀쭉하게 해주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실 텐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설명 들으시면 이게 그 말이었구나 하실 겁니다. 잠시 후에 기대해주세요. 그래서 4가지 문제를 좀 다룰 거예요. 첫 번째는 복식호흡 가르치는 방법. 복식호흡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웨이트 할 때 정말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배에 힘주는 법을 모르시는 경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 회원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 드릴 거고, 그리고 복부 운동 하시는데 허리 아프시다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네 번째는 좀 딥하기도 하고 너무 복잡하고 초보 트레이너분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이번 강의에서는 뺐지만 제가 앞으로 있을 온라인 무료 강의나 오프라인 세미나 같은 것들을 좀 계획 중에 있는데 그때 한번 모셔서 실제로 만나 뵙고 현장에서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이런 VOD 온라인에서 강의해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몇 배는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아서 그때 제가 아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3개만 알아볼 건데 이제 자극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은 복식호흡을 하는 큐잉을 배우게 되실 거고요. 회원님에게 배에 힘주는 법 또한 느낌을 인지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프지 않게 복부 운동을 시켜 드릴 수 있어요.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때 이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고 어떻게 운동을 시켜 드려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부 근육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복부 근육은 복직근, 복행근, 내복사근, 외복사근이라고 있는데 이름은 책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섬유의 방향대로 움직임이 일어나요. 복직근은 이제 위에서 아래나 아래에서 위로 돼 있고 복행근은 맨 안쪽에서 배를 홀쭉하게 만들어주는 근육으로서 이제 배꼽을 꼬리뼈 쪽으로 쑥 끌어당겨 보세요 했을 때 복행근이 쓰입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깊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호흡이나 복강압, 그러니까 배 압력이죠. 그런 것들을 강화시킬 때 그런 것들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꼭 쓰여야 하는 중요한 녀석입니다. 내복사근은 이제 회전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녀석입니다. 몸통 회전이 안 나올 때 복사근 라인을 케어해드리면 좋습니다. 그 겉에 있는 게 이제 외복사근인데 외복사근 역시 회전에 당담을 합니다. 요렇게까지만 일단 알고 계시고 붙어있는 순서는 복행근, 내복사근, 외복사근, 그리고 나중에 복직근 이렇게 붙어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근육들을 우리가 이제 다루면서 현장에서 티칭을 해야 되는 거죠. 복부 자극 느끼게 해드리려면 일단 말아주고 버텨주고 볼록 홀쭉하게 해주고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이 꼬리뼈, 이 골반 있죠? 골반을 이렇게 뒤로 말아준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앞으로 말아준 거고 이거는 뒤로 말아준 거. 그래서 허리가 아치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둥글게 되어 있다는 게 꼬리뼈를 말아보세요 한다는 큐잉이고, 골반을 말아보세요, 골반을 굴려보세요, 뭐 이런 뜻으로서 이제 캣카우 자세나 아니면 서 계셨을 때 이제 그 감각을 인지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요근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허리근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도 이제 배에 힘 들어가는 느낌을 좀 잘 주게 할 수 있는 녀석입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다리를 하나 들면 아무 손이나 이렇게 배에 손을 올려봤을 때 배에 힘이 들어옵니다. 여기 대퇴직근이라고 하는 녀석에도 힘이 들어오겠지만 배에 손 올려놓고 척추 곧게 펴고 지그시 무릎 하나 들어보세요 했을 때 배에 힘이 들어오고 이거를 유지했을 때 또는 이거를 버틸 때 배에 힘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근이라고 하는 녀석 이 척추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허리의 안정성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시켜봐 주시면 좋고, 마지막은 이제 호흡 방법을 좀 알려드려야 돼요. 이제 헬스할 때 호흡하는 방법 있죠. 배 힘 주세요 할 때 어디에 도대체 뭘 어떻게 힘들여야 되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 배를 빵빵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아랫배랑 윗배랑 갈비뼈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아랫배, 윗배, 갈비뼈 이 전부 다 자유롭게 사용하실 줄 알아야 돼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이따가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식호흡 어떻게 시키는지 먼저 좀 가르쳐 드릴 건데요. 일단은 하복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랫배 그리고 윗배 요 이제 따로 컨트롤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회원분에게 이렇게 양손 올려놓고 하나는 갈비뼈 하나는 배에다 올려놓고 편하게 호흡 한번 해보세요 해봤을 때 대부분 이 복부의 움직임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흉식 호흡을 좀 좋아하신다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배만 볼록볼록 하신다거나 갈비 흉곽은 하나도 안 들리고 이 뭐가 안 나오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이 무조건 복식 호흡이 좋다는 게 아니라 또는 무조건 흉식 호흡이 좋다는 게 아니라 안 나오는 움직임이 좀 있을 텐데 그거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고, 일단은 인지를 좀 시켜야 돼요. 아랫배에 선생님 손이나 회원님 손을 올려드리고 끝범위까지 홀쭉하게 만들어보고 끝범위까지 팽팽하게 해보세요 했을 때 내 배가 이렇게까지 깊게 홀쭉해지고 이렇게까지 빵빵하게 커지는구나를 느낌을 회원님들한테 인지시켜드리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알아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아서 하게 된다는 거는 한두 번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이제 적당히 트레이닝 되실 만큼 20회 정도 3, 4세트 정도 하고 평상시에 또는 주무시기 전에 항상 하실 수 있도록 숙제를 내드리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자주 해버릇 하시면은 이제 그 상황에 맞는 복부 또는 흉곽을 컨트롤하면서 호흡을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게 되는 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시키고 배를 끝범위까지 움직이게 해봐 드리는 거, 그게 저희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데 갈비뼈랑 아랫배에 손을 놓고 배가 먼저 볼록해진다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갈비뼈가 팽창되도록 인지를 좀 시켜드리는 게 좋습니다. 배를 빵빵하게 만들면 내장하고 심장과 폐 구분하는 횡격막이라고 있어요. 얘네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랫배가 자연스럽게 볼록해지고 내 쉬었을 때 그만큼 다시 횡격막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느끼게 해드리는 거죠. 웬만하면 숨을 들이마실 때는 코로 마시게 하는 게 좋고요. 숨을 내뱉을 때는 입으로 천천히 후 3초 정도에 걸쳐서 내뱉게 해주면은 인지하기도 편하고 운동도 더 잘 되실 겁니다. 세 번째는 악어 호흡법입니다. 이제 두 손을 올려봐 드렸는데 두 손을 올려놓고 배 움직이게 해봤는데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허리 안 좋으십니다. 한번 보세요. 이 배에 힘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배에 움직이실 줄도 모르고 복부에 대한 그 컨트롤 능력이 아예 결여되어 있는 분들을 좀 보면 열에 한 8이 뭐예요? 9은 이 복식호흡 앞전에 시킨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리려고 좀 노력해도 못 느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할 수 있는 게 이 악어호흡 방법인데 이게 필살기입니다. 회원을 이마에 손 대고 엎드리게 한 다음에 선생님 손을 이 두 갈비뼈 밑에다가 이렇게 두세요. 요렇게. 그래서 이제 아랫배는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아랫배 볼록해보세요 하면은 더 볼록해지진 않을 테고 옆구리와 뒷구리가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배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때 제 손을 밀어보세요 라고 큐잉을 하시면은 옆구리와 뒷구리에도 힘이 들어가네, 그러니까 그쪽에도 압력이 좀 들어가네, 그쪽에도 바람 풍선이 채워지네, 이거를 좀 느끼게 해봐드렸을 때 내가 사방으로 복부를 밀어낼 수 있구나 를 인지하시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브레이싱, 발살바, 드로우인 이런 거 할 거 없이 호흡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호흡. 그런 거 되기 이전에 호흡을 좀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공기 주머니의 크기를 좀 늘려드릴 필요가 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뭐 배꼽 끌어당겨라, 꼬리뼈 말아봐라, 뭐 이런 거 시키기 전에 일단 이렇게 사방으로 배가 팽창되는 느낌을 좀 인지를 시켜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전에 두 가지 큐잉 방법은 이제 어느 정도 호흡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느낌 알려드리기 좋게 하기 위한 큐잉이라고 치면, 이거는 이제 급성 요통이나 허리 안 좋으신 분들한테 즉각적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브레이싱 시키면서 이 배의 압력을 느끼게 하는 이런 티칭 방법이 더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악어 호흡법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이 배에 힘주는 거랑 이 호흡 잘하는 거, 이런 거의 관건은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호흡을 잘한다는 건 상복부, 하복부, 그리고 흉식 호흡 다 자유자재로 잘 되고, 갈비뼈가 그만큼 팽창되고 호흡의 공간이 커지는 그런 능력이 좋은 사람을 호흡을 잘 한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시켜보세요. 이제 두 번째죠. 배에 힘주는 법을 잘 모르는 경우에 저희가 큐잉을 하면서 무슨 종류의 웨이트를 하시든 간에, 자, 배에 힘주고 배에 힘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님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은 꼬리뼈를 말아주는 겁니다. 골반을 굴려서 골반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배에 힘 들어가는 걸 미세하게 느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후방경사가 되어 있죠. 이거를 쭉 아래로 떨어뜨려 보세요 했을 때, 이 기립근이라고 하죠. 여기 있는 척추 기립근이 팍 섭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좀 인지하실 테고, 그 근육만 써서 이 떨어진 골반을 지금 이 사진처럼 말아보세요, 올라와 보세요 했을 때 갑자기 늘어나 있던 배가 이렇게 아크를 그리면서 복부에 긴장이 생깁니다. 엉덩이와 배에 미세한 긴장이 생긴다고요. 100점 만점 중에 10 정도는 배와 엉덩이의 긴장이 싹 느껴집니다. 아, 이게 배에 힘들어 오는 거구나. 이거 한번 느끼게 해봐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요근이라고 있어요. 요근은 이제 허리에 붙어가지고 대퇴골에 붙어있는, 허리에서 시작해서 대퇴골에 붙어있는 허리 중립 상태를 좀 유지시켜주고 안정화시켜주는 녀석, 허리 중립 파수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 녀석도 저희가 트레이닝 시키실 필요가 있는데, 척추를 곧게 펴고 벤치에 앉혀가지고 다리 하나 들면은 배에 힘 들어가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선생님들이 시키실 이런 다리 드는 류의 패턴, 뭐 레그 익스텐션이나 뭐 무릎 차면서 뭐 런지나 아니면 점프나 레그 프레스나, 고관절이 굴곡됐을 때 배에 힘 들어가는 부분을 강조시키면서 운동시킬 수 있는 거죠. 여기 누워서 앉아서 서서 한 발 서고, 이거는 이제 트레이닝 시키실 때 트레이닝 원리입니다. 정말 운동 능력이 아예 결여되신 분들은 이 1번부터 시작을 시키셔야 되고요. 점점 환경을 바꿔서 또는 강도를 높여서 트레이닝 시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워서 시키고, 이게 좀 되시면 앉아서 시키고, 그게 좀 되시면 서서 시키고, 그게 좀 되신다면 한 발 들고 시켜보시고, 그게 좀 되신다면 보수에서 또는 다른 불안정한 환경에서 시켜봐 드리시는 게 이 사람의 운동 퍼포먼스 향상은 물론이고 건강까지 지켜줄 수 있는, 또는 재활까지도 시켜드릴 수 있는 이런 단계별 순서를 좀 알고 계시면은 그분에 맞는, 그분의 강도에 맞는, 그분의 수준에 맞는 트레이닝을 시켜드릴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배에 힘주는 법을 이제 안다고 한들 목적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원RM 이제 한 번 들 수 있는 무게죠. 3대 500, 3대 몇이냐 했을 때 그 무거운 무게 한 번씩 들려드릴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파워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3RM, 5RM 뭐 이런 거 치시게 하실 때 꼭 큐잉 하셔야 되는 배빵빵 큐잉인데요. 이거 발살바 호흡이라고 해요. 생체 공부하실 때 많이 들어보시고 공부해 보셨겠지만은 복압 벨트 차게 해드리는 것도 좋긴 한데, 두 손을 여기 복부에, 여기 갈비뼈 아래 복부에다가 이렇게 지금 저 그림처럼 요 그림처럼 놓고 자기 손을 배 빵빵하게 만들어서 쭉 밀어내보라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 배에 힘 들어간, 근육에 힘 들어간 그 느낌을 유지하면서 해보세요. 또는 합기도 태권도 할 때처럼 지금 배에 힘 계속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하면 그 순간 딱 멈추고 호흡을 딱 잠가 놓고, 스쿼트로 치면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아직도 그 근육에 힘은 있지만 반만 뱉으세요. 그리고 다시 힘 들어가 있어요. 다시 흡하고 합하고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이거 지금도 반만 뱉으세요. 그리고 다시 또 내려갔다가
올라서 또 후 이거 반만 뱉으세요. 다시 또 이겁니다. 이게 발살방. 또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한발서기나 이제 한발 숄더 프레스나 이제 웨이트 시티드 로우 또는 이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뭐 이런 거 할 때 프론트 레이즈 이런 거 할 때 배 빵빵 해가지고 막 이러면은 오히려 혈압 터집니다. 머리가 또 어지러우실 수 있어가지고 이때는 이제 갈비뼈 후 이제 한번 회원을 한번 눕혀놓고 이제 숨을 다 내뱉었을 때 숨을 다 개워냈을 때 배가 완전히 홀쭉해지면서 끝범위에서 미세하게 배에 힘이 들어옵니다. 그때 배에 그렇게 홀쭉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그 근육을 잡아놓고 그렇게 힘을 줘놓고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호흡은 해야 하니 그 위쪽, 윗복부 그러니까 갈비뼈 아래쪽이라고 하죠. 거기를 빵빵하게 만들고 프론트 레이즈, 덤벨 숄더 프레스, CD 롤을 하는 건데 배 홀쭉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 위쪽으로 목 말고 갈비뼈 쪽으로 한번 상복부를 더 키우는 거죠. 이미 다 개워냈는데 개워낸 상태에서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호흡을 한번 더 마시게 하는 거죠. 하면은 윗복부가 갑자기 볼록해요. 왜냐? 아랫배 홀쭉해진 거 잡아놨기 때문에. 또는 흡 하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이거예요. 배 홀쭉하게 만들어 놓고 한 번 더 숨 마시면 윗배가 볼록해집니다. 또는 콜록 한 번 더 연습 한번 해보세요. 상황에 맞게 목적에 맞게 이렇게 호흡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아까 말씀드린 이 상복부, 하복부, 갈비뼈, 흉식 호흡 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상황에 맞게 알아서 하게 되긴 합니다. 어쨌든 이 콜록이나 숨 한 번 더 들이마시는 거 한번 생각해서 실제로 선생님들께서도 해보시고 큐잉도 한번 해보시고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허리가 아픈 경우에요. 일단은 배빵빵이 먼저 좀 돼야 돼요. 허리가 급성으로 아프신 경우나 이런 사람들은 허리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배 빵빵하게 만드는 브레이싱 패턴부터 인지시켜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랫배를 끝범위까지 팽창시키고 홀쭉하게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살면서 그렇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분들에게 그런 느낌을 선사해 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게 됐으면 배빵빵이 먼저 됐으면 사지가 움직일 때 몸통을 잘 안정화시킬 수 있는 코어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여성분 보시면 어때요? 지금 팔꿈치나 어깨나 고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책상에 기대어져 있죠. 횡격막을 이렇게 허리 주변에서 허리를 받쳐주는 데 도움을 주는 이제 척추 세운근, 기립근이라고 하죠. 또는 등허리 근막이나 이제 척추 잡아주는 요근, 배 가로근, 횡격막이나 외복사근, 내복사근 이런 애들이 제대로 좀 쓰이지 않고 척추를 잡아주지 않고 자꾸 이렇게 팔꿈치로 상체 무게를 지지하는 데 익숙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복부 주변 근육들은 자기들의 존재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계속해서 기능이 떨어지고 퇴화되기 마련입니다. 신경 자극을 받지 않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요통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서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척추 반드시 세운 상태에서 복부 근육들이 적절한 수축하고 이완이 반복되어지면 이제 상황에 따른 복강내압이라고 하죠. 이 복부 내 압력이 좀 자주 잘 발생하실 수 있는 환경에 놓여지게 되실 텐데 그게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안타깝게 계시는 거죠. 이 움짤 보시면 어때요? 이 회원분들 이제 의자에 앉아 계실 텐데 상담 때 뭐 허리 곧게 펴보세요, 똑바로 예쁘게 앉아보세요 하면은 대부분 이제 이 흉추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이 수는 윗등이 펴지는 느낌이 하나도 안 나고 이 요추 부분만 바짝 꺾어가지고 올바른 자세를 만듭니다. 요런 단서를 회원님께서 보이시면 아 이분은 허리가 그렇게 좋진 않겠구나 이렇게 가설을 세우시고 예측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거 한번 시켜보세요.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허리 많이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에 말씀드릴 건데 가동성과 이 안정성의 순서를 좀 지키셔야 됩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움짤이 척추를 분절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가동성 훈련입니다. 날개뼈 따로, 흉추 따로, 요추 따로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는 가동성이 확보되면 그 확보된 가동성을 바탕으로 저런 오른쪽에 있는 강도 낮은 데드버그 같은 안정성 운동을 그 다음으로 해주시는 게 순서에도 맞고 강도에도 맞고 단계에도 맞는 트레이닝이 됩니다. 일단 분절해서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하시고 움직이게 한 다음에 안정성을 심어주는 거죠. 안정성 훈련을 통해서 코어를요. 사지가 움직였을 때 몸통이 잘 고정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운동을 선생님들 아는 운동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창작하시면서 시켜드리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능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좀 많이 움직이는데 이거의 절반도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내비두세요. 그분들에게 가능하신 만큼의 이상의 역치가 들어가면은 당연히 아픕니다.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고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라고 해보시면, 분절해보라고 해보시면 점차 그 가동성은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안정성 훈련 또한 가능하신 범위 내에서 시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마지막은 이제 몸통 회전이 안 나오는 경우인데,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딥해요. 지금 에필로그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머리에 쥐가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보 트레이너였을 때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고 해서, 이거는 제가 추후에 있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후에 있을 오프라인 세미나 또는 온라인 무료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은 댓글도 남겨주시고 반응도 좀 보여주시면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이런 건데 어쨌든 그래서 배운 내용 한번 총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제 복식 호흡을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끝법이까지 볼록해지고 빵빵해지고, 그러니까 볼록이 아니라 홀쭉, 이거 못하네요. 홀쭉 앤 빵빵 인지시켜드리기. 두 번째는 안 나오는 움직임 먼저 쓰이게 하면서 순서 교육하기. 이제 배 먼저 움직이는 게 안 되면 배 먼저 움직이게 해드리고, 흉식 호흡만 쓰면은 또 그것도 조금 순서대로 하시라고 좀 해봐드리고, 안 나오는 움직임을 위주로 좀 트레이닝 시키시면 좋아요. 갈비뼈에 손을 올려가지고 갈비뼈 확장시키게 해드리는 거. 그래도 잘 안 된다? 최후의 필살기 악어 호흡 시키는 거 한번 시켜보세요. 두 번째는 배에 힘주는 법 모르는 때 쓰일 수 있는 세 가지 큐잉. 꼬리뼈 말아가지고 후방경사, 골반 컨트롤 만드는 거. 그리고 허리 곧게 펴고 앉은 상태에서 다리 들어보게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웨이트나 운동 시키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 빵빵 콜록, 배 홀쭉 콜록, 이렇게 좀 외우고 계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허리가 아픈 경우인데 배의 움직임을 인지시켜 드리는 거예요. 아까 복식 호흡 가르치기 여기서 1번이랑 같은 내용입니다. 배 움직임, 배 컨트롤, 배 빵빵, 배 홀쭉 먼저 할 수 있는지 이거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가동성, 다음에 안정성, 이 트레이닝을 시켜드리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몸통 회전이 안 나오는 경우에 대한 복부 트레이닝은 제가 다음 시간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부위별 티칭 방법, 그리고 초보 트레이너분들이 현장에서 만날 법한 위기 상황, 그리고 당황할 만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 사례를 빌어서 현장에서 최대한 쓰일 수 있고 현장 중심으로 이제 강의를 준비할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모든 수업에 대해서 또는 모든 회원님에 대해서 자신 있고 당황하지 않는, 믿고 맡길 수 있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되시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지식 공부하고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트라이 컨텐츠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선생님들 응원합니다. 진짜 정말 갓생 살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수업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자격증 공부하시고 또 연수도 가셔야 되고 오전에 수업도 나가셔야 되고 본인들 공부도 운동도 하셔야 되고 대회 준비도 하셔야 되고, 그 와중에 이런 걸 찾아보셨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고 싶고 성장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선생님한테 닿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잘하고 계시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진짜 정점 찍을 때까지 제가 계속 만들 테니까 이런 거 포기하지 마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트알의 김태윤이었습니다.